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부교수님, 또 카파 이니시어티브 책임연구원이시죠. 이분의 강의 노트, 생성형 AI를 통한 온톨로지 모델 에뮬레이션 오메가입니다. 네. 세상에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을까? 특히 생성형 AI가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이 방대한 정보를 AI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쓸 수 있게끔 명확한 구조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 방식은 뭐 아시다시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확장도 어려웠죠. 네네. 바로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중요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카파라는 더 큰 AI 프레임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개념이고요. 오메가 전에 그럼 온톨로지 모델 중심 생성, OMG라는 걸 먼저 좀 알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믿을 만한 결과, 맥락에 맞는 결과를 내려면 잘 짜인 지식 기반, 온톨로지 모델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기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왜죠? 네, 그게 전통적으로는요, 해당 분야 전문가들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관련 문헌들을 엄청나게 분석해야 했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시간도 문제지만 그 분야 전문가 또 온톨로지 만드는 기술자, 양쪽 다 비용이 상당히 들었죠. 게다가 지식이라는 게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계속 변하고 늘어나는데 그걸 또 업데이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고요. 이게 AI 발전의 큰, 병목이었던 셈입니다. 그 병목 현상? 그럼 오메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가요? 그냥 LLM 쓴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LLM의 그 강력한 정보 처리 능력을 빌리기는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다. 네, 일종의 초안 생성 도우미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12 수학 교육 과정 전체를 구조화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엄청 방대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먼저 관련 교과서나 연구 자료들을 모으겠죠. 그걸 LLM한테 줘서 핵심 개념,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요. 그리고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 직각삼각형과 관련 있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뽑아내서 초기 구조,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초벌 작업은 LLM이 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인간 전문가의 역할. 맞습니다. 그 초안을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 그러니까 수학 교육 전문가겠죠? 그 분들과 온톨로지 전문가가 같이 아주 꼼꼼하게 뜯어봐야 해요. 검토하고 수정하고. 네. 논리적으로 오류는 없는지, 실제 교육 현장이랑 잘 맞는지 이런 걸 다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LLM은 어디까지나 아주 강력한 조수고요. 최종 품질은 사람이 보증하는 그런 협업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되게 합리적인 접근 방식 같은데요. 그럼 이 오메가가 잘 돌아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좋은 LLM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물론 좋은 데이터, 성능 좋은 LLM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간의 협업입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 온톨로지 전문가, 그리고 LLM을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까지 이들이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야 돼요. 팀워크가 중요하군요. 네, 오케스트라처럼요. 그리고 명확한 작업 절차나 적절한 도구들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LLM이 내놓은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자세예요.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춰지면 오메가가 가져다주는 진짜 이점은 뭘까요? 그냥 좀 빨라진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시간, 비용 절감이 엄청나죠. 그게 가장 직접적인 이득이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엔 확장성이에요. 확장성요? 네, 예를 들어 한 국가 전체의 교육과정처럼 정말 방대한 영역의 지식도 구조화하는 게 이제 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존 방식으로는 엄두도 못 낸 일이었거든요. 와,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그리고 그 결과물 형태가 또 재밌어요. 사람이 보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동시에 기계, 그러니까 AI가 바로 가져다 쓰기 좋은 형태.
이걸 휴먼 리더블 하면서 메신 액셔너블 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도 좋고 기계도 좋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식 기반을 더 빠르고 반복적으로 만들고 개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더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드는 과정이 빨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코레아, 교육용 커리큘럼 온톨로지 저장소 프로젝트인데요. 네, 코레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목의 그 수많은 학습 목표, 개념들, 또 어떤 걸 먼저 배워야 하는지 그 관계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오메가는 바로 이런 작업을 LLM이 초벌 구조를 제안하고 교육 전문가들이 그걸 검증하고 다듬는 방식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업데이트하기 훨씬 쉬워지고요. 확실히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네요. 코에 말고 다른 분야도 가능하겠죠, 그럼. 그럼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아그네스라고 간호교육 지식을 구조화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또 PAKS는 좀 복잡한 비즈니스 전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화하는데 또 AOA PR 같은 경우는 맞춤형 학습이나 평가 시스템 만들 때 필요한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데 오메가 방법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분야는 다르지만 지식 구조화의 어려움이라는 그 병목 현상은 비슷하니까 해결 방식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각 분야의 특성은 반영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같아요. 들어보니까 오메가는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복잡한 지식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꿀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메가는 생성형 AI의 힘을 빌려서 고품질 온톨로지 모델 고치기라는 아주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는 시도예요. 카파 프레임워크 안에서요. 네. 여기서 핵심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 전문가의 지혜와 판단력, 그리고 AI의 속도와 처리 능력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것. 이게 핵심이죠. 인간과 AI의 협업. 그렇죠. 이게 결국 더 신뢰할 수 있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 가능하고 또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차세대 AI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오메가에 대해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나 혹은 관심 있는 영역에서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LLM과 전문가가 협력해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병목 현상을 뚫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통해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